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심프로의 개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6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 오전 7시 43분 지나가고 있고요. 날씨가 무지하게 습합니다. 일단은 금요일 미국장 어떻게 마감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시장이 반등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완화가 된다는 기대감에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2.68%, 나스닥 3.34%, 그리고 S&P 500 3.0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45%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저점 매수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온 거고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유가가 이렇게 좀 빠져야 되는 상황이고, 죄송합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쫙 꺾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WTI도 내려온 부분이 있고, 서부 텍사스 원유, 그리고 식품 가격들도 이렇게 쭉쭉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게, 어쨌든 유가가 빠져야지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지수 CPI가 빠지게 되면서 시장이 좀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지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당 지표가 좀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지표였냐면요, 이제 미국 미시간에서 이제 5년 인플레이션 예상하는 이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초에 일단 한번 나왔었거든요. 6월 10일 날 발표를 했었는데, 이때 3.30%를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이 5년 뒤에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3.3% 정도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이 수치 때문에 굉장히 공포에 겁을 먹고 시장이 빠지고, 그리고 실제로 FOMC 회의에서 이 미시간에서 발표한 이 인플레이션 지표를 기반으로서 0.75% 금리 인상을 했다고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 6월 10일 날 나왔던 3.3에 대한 이 지표는 예상치였고, 결국에 6월 달이 실제 열어보고 나니 한 3.1로 전월과 그리고 연초와도 비슷한 수준이었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시장이 급등 마감하고 저점 매수세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미국장 반등한 폭이 2년 내에 가장 큰 폭으로 반등한 반등 폭이라고 합니다. 네. 나스닥 3.34% 정도 상승 마감을 했으니까 굉장히 큰 폭을 마감을 해주었고, 거래량도 보시면은 여기 거래량 보시면 엄청나게 크게 들어왔거든요. 네, 이런 거는 좀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잠깐 반등 나오다 또 하락을 하는 구간에서 이 다음 매물대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이제 이 구간들을 넘어가 줄 수 있는지, 나스닥이 12,250에서 300 정도 포인트 넘어가 줄 수 있는지, 이거를 넘어가 주면은 또 이제 한 13,00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오른쪽 엉덩이가 높아지는,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들이 발생을 해야지 좀 바닥을 좀 더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구간들을 발생을 하겠죠. 근데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뭔가 좀 안전하게 매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모든 지표들을 다 확인하려고 하면은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굉장히 가격들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공포에 매수하라 이런 식으로 워렌 버핏이 말한 그 내용도 결국에는 그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은 공포에서 사서 좀 이 환희에 매도할 수 있는 스킬들을 가져가야 될 텐데, 그 바닥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방식이 이번 시장에서는 유효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시장에 임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당일 주도하는 종목들 안에서 이제 트레이딩 파도 타기를 하시면 되시는 거니까 그 흐름을 연속적으로 이어 나가시면 되실 것 같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적립식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은 결국에는 양적 완화로 올라갔던 시장, 그리고 양적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 때문에 내려왔던 시장이 다시 한번 사이클을 타고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최근 시장이 이 조정이 너무 좀 가팔랐고 좀 공포감도 있었고, 그리고 변동성도, 그리고 변덕도 너무 심했던 이 구간에서 너무 힘들었을 거지만, 그래도 항상 긍정적으로 좀 시장에 임하시는 게 좀 앞으로 뭐 향후에도 5년, 10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건강하게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시장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같은 경우에 뭐 그게 큰 폭의 변동은 없었고요. 일단은 이 하락 그 고점 찍고 나서 내려오는 폭이 좀 더 밑으로 빠져줘야지 시장이 또 강하게 내려올 수 있을 상황으로 보여지겠고요. 근데 지금 일단은 7월 초에 7월 12일인가 7월 13일쯤일 거예요. 14일 이때쯤에 이제 경제 지표가 이제 또 그 한 번에 다 몰려서 나오거든요. 뭐 CPI라든가, 그리고 금리 인상도 28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고, 결국에는 지금 이번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일정들을 지금 고려를 해보면은, 일단은 이 12, 13, 14 이때까지는 좀 그 시장이 반등을 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때쯤 또 가가지고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려감 때문에 시장을 이 경제 지표를 빌미로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는 반등을 할 수 그 기대감, 저점 매수세 기대감으로 좀 그 반등을 하는 구간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 안에서 조금 좀그 스윙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매매를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해당 지표가 나오는 길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상승 흐름이 둔화될 수 있는 흐름이 나오니까 이 길이 가까워질수록 현금 비중을 좀 더 챙겨두고, 또 조정이 나올 때는 다시 한번 매수를 임하는데 좀 스케줄을 잡고서 전략을 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또 FOMC 28일 날 진행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6월 달에 75bp 올렸죠. 6월 달에 75bp 올렸고 7월 달에도 75bp를 올릴 거라는 예상 전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보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이 지표가 나올 때 좀 그 6월 달에 발표되었던 5월 CPI 지수가 꺾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 꺾이게 되면은 이 75bp 이상으로 금리 인상은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75bp 또는 50bp를 얘기를 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 금리 인상 시기는 조금은 뭐 좀 가볍게 봐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전에 뭐 50bp 올리던 거를 지금 75bp로 올린 게 6월 달에 좀 강하게 인식이 돼서 이 시장도 강하게 조정을 받았던 거니까, 이 폭은 이미 선반영 되었고 7월 달 금리 인상 시기 때는 가격 그 조정이 그렇게 강하게 나올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월 그 CPI 지수라든가 지표라든가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유가가 좀 꺾인 상황이다 보니까 좀 꺾이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지금부터 한 보름 정도는 좀 스윙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포지수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공포지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뭐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로딩이 좀 오래 걸리네요. 다른 거 먼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게 쭉 내려오고 있지만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 시장이 3%나 상승했으면은 사실상 이 공포지수가 그래도 한 26에서 5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은 저점 매수세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니까 공포지수는 아직
여전히 유효하게 뭐 높은 수치로 28 정도로 좀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원숭이 두창 관련주죠. 원숭이 두창 관련주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시가 테크놀로지고요. 그렇게 큰 폭으로 뭐 변동성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관련해서 그 뉴스가 나온 게 또 있습니다. WHO에서는 원숭이 두창을 지금 뭐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해당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엄청 강하게 이 원숭이 두창이 뭔가 질병이 확산되고 있다라든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은 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아무래도 또 저번 주에 관련주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관련주가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무근이라는 뭐 또는 뭐 개발 백신 뭐 진행 내역이 없다라는 이런 식으로 진매트릭스에서 좀 나온 악재 뉴스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좀 피해를 봤었는데 그래도 대장주라든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들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좀 계속해서 지켜볼 수는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지켜보되 너무 공격적으로는 보실 섹터는 아닌 걸로 살짝 한 발 빼두시고 장중에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켜두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섹터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그 전체적인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지금 저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대부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낙폭이 과대하게 빠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뭐 기술주라든가 뭐 또 다른 뭐 그러니까 기술주 안에서 뭐 그러니까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로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플랫폼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좀 그 낙폭이 과대됐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종목들 좀 많이 반등해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이 미국장이 또 그 반등하기 전에 금요일 날 우리나라 그 국내 증시가 이미 뭐 반등을 좀 어느 정도 강하게 해준 모습이어서 오늘 얼마만큼 좀 반등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2,400포인트가 가장 베스트 갭 상승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닌데 2,380 정도에서 갭 상승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물량 좀 받아낸 다음에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오후장에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개장해봐야지만 일단 알 수 있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오늘 또 우리나라 국내 상장되어 있는 그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또 단기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어떤 종목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까, 또 모르시는 분들 또 있으실 텐데, 아무래도 최근에 주도했던 섹터들이 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해지 테마로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에너지라든가 그리고 식품주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섹터는 지금 해지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때 올라가는 그 섹터로 보셔야 되는 거여서 이쪽은 살짝 빼두시고요. 어, 그리고 보셔야 되는 게 원전 관련주 중에서 뭐 G2파워라든가 계속해서 전달해드렸던 종목이죠. G2파워라든 종목이라든가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 금요일날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좀 보셔도 되실 것 같고 그리고 피코그램이라는 종목도 있고 서전기전이라는 종목도 있고 원전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실 때 G2파워가 지금 가장 차트적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장이었던 종목은 한신기기라는 종목이고요. 마침 또 지금 우리나라 한자원에서 그 한국산업자원부에서 지금 폴란드랑 체코에 원전 수출하려고 지금 일정이 잡혀 있고 목요일 날 또 관련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지금 순환매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 목요일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스윙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섹터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랐던 것들 중에서 뭐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뭐 SDN이라는 풍력이 있을 거고 그리고 OCI라는 태양광이 있을 거고 뭐 신성ENG라는 에너지 그 신재생에너지
신성 ENG 이런 식으로 뭐 태양광 종목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 주도했던 섹터들을 보시는 게 아무래도 최근에 돈이 들어왔었고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었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은 시장의 이목을 받았고 이렇게 시장이 조정이 받는 구간에서도 상승할 수 있었던 시장의 관점과 관심과 돈이 들어왔다라고 인식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이게 지수가 반등할 때는 이 최근에 터졌던 이슈를 다시 터트리면서 뉴스가 나오고 시장의 관심을 더 받기 용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수 상승할 때 또 같이 이 대량 거래량과 대량 거래 대금과 그리고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그 섹터들을 보시는 게 상당히 유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유일 로보틱스 이런 거는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 로봇 관련주들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네요. 그리고 금요일 날 또 강했던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은 아니고 일단은 원전이 지금 일정까지 있어서 원전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카 있죠. 삼진 L&D. 네, 삼성카 관련된 거 이 거래량 굉장히 크게 들어왔던 거 이거 쉽게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으니까 고점 부근에서 고점 증후군도 없고 이런 종목들 박스권 흐름으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으로 올려 붙이실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종목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오늘 대부분 섹터라든가 종목군에 있어서는 반등 장세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어, 그 최근에 이제 너무 시장이 급락하기도 하고 많이 빠지기도 하고 변동성도 강해서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일단은 단기 저점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 저점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이렇게 시장을 돌려내지도 못했던 이 양봉을 보시면은 전일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었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뭐 최근에 발생한 적이 없었거든요. 요때 뭐 잠깐 발생했더라도 이렇게 쭉 내려오는 구간들이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들에서도 이렇게 다시 돌릴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돌려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7월 지금부터 보름 정도는 그런 흐름들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뭐 사실상 이 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손실권이 좀 많으실 텐데 보유하신 지금 이 위에서 기존에 갖고 오셨던 종목들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반등 나올 때는 또 이게 반등 나오고 나서 뭐 본인의 평단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또 이게 다시 수익권이 다시 뭐 10% 20% 갈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기다 보니까 또 쉽사리 매도는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오히려 좀 한번 매매를 정리하는 타입의 타이밍을 잡으시고 본전가 위로 올라면은 한번 현금 확보하셨다가 그다음에 뭐 보름 뒤에 뭐 소비자물가 지수 지표 나오는 때 있잖아요. 그때 또 조정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다시 담으시는 것도 전략으로 끌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한 보름 정도, 2주 정도 스윙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이 있다. 지금 보유하신 거는 올라오게 되면은 정리하시는 게 한 번은 매매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 최근 급락장에 있어서 꼬였던 매매를 풀어내실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단기적으로 챙겨 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최근 주도했던 섹터들, 네, 주도했던 섹터, 뭐 원전이라든가 신재생 그리고 삼성카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다고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라든가 시장 내용 전달을 해드렸고 오랜만에 또 반등 장세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흥분하지는 마시고요. 오늘도 소외되지 않는 장세에 맞이하시면 되실 것 같고 내일도 뉴스 종합해서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들 정리해서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